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프콘에서 못한 얘기 중 불변구조라는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인프콘 이 영상이 이제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그거 안 보신 분 있으면은 미리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만들었었던 자료를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불변구조를 이제 제가 유사대출 서비스 기준으로 설명을 할 때 하려고 하다가 내용이 길어지면서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길래 뺀 내용인데요. 이제 보고 오셨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제가 설명한 개념들 중에 상환과 연체라는 개념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만약에 테이블을 생각해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만 상한과 연체가 한 테이블을 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상태 같은 걸 관리하고 시도를 관리하고 요런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요거를 내비게이터를 보면서 할까요? 네. 그래서 여기 데이터 형태를 보면은 이제 상한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하고 만약에 8월 2일 날 상환이 실패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런 식으로 데이터가 쌓이겠죠. 스테이터스가 페일이고 그 연체 카운트라고 언페이드 카운트가 1인 상태고 그러고 얘가 계속 이제 실패를 하다가 8월 7일 날 성공을 했다고 하면은 요런 데이터가 되어 있을 거예요. 테이블이 하나고 로우가 하나인 거죠. 그래서 계속 페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카운트를 계속 업데이트 하다가 이제 상환을 8월 7일 날 성공을 했을 때 이 석세스로 바뀌면서 요런 형태로 데이터가 유지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구조는 사실은 이제 불변 구조는 아닌 거죠.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나고 실패할 때마다 뭐 어쨌든 이 상환과 연체다 보니까 매일매일 배치가 돌면서 돈을 다시 빼오려고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한 개의 상환권에 대해서 로우가 한 개일 거고 거기서 계속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럼 불변 구조로 가려면은 이 구조가 뭐 이제 어떤 케이스에서는 문제가 없긴 한데 장단점 같은 것들이 이제 있거든요. 가령 이게 데이터가 계속 이제 업데이트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메인 DB 시스템이 아니라 가령 뭐 검색 엔진이나 검색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데 이 데이터를 계속 동기화해야 되거나 할 때 업데이트에 대한 거를 계속 이제 동기화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업데이트는 항상 이게 까다롭긴 하거든요. 이게 가령 페일 실패를 계속 하다가 성공을 했을 때 성공 상태가 동기화가 안 됐으면은 이 업데이트가 누락난 건을 찾아가지고 데이터를 계속 그 동기화를 해줘야 되는 요런 불편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불변 구조로 만약에 바꾸게 됐을 때 장점이라고 보는 거는 인서트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인서트를 누적하는 모델로 갈 거기 때문에 뭐 데이터 시스템 쪽이나 검색 시스템인 건 뭐 데이터를 어쨌든 동기화해서 관리할 때 되게 직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봤을 때는 물론 카운트가 보여서 유추할 수 있긴 하지만 데이터적으로 이제 그 직관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형태인 거죠. 가령 이 로우에 대해서 이게 언제 성공을 한 건지 물론 히스토리 테이블을 따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보면 되지 않나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메인 테이블 자체로 어떤 직관적인 데이터를 못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아쉬울 수는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케이스에. 그래서 불변 구조로 간다 하면은 어떻게 갈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씩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한 테이블, 제가 이제 이 원래 발표에서 얘기를 했었을 때 상한과 연체를 이제 명확하게 개념을 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에서 이 상한 테이블이 별도로 존재하고 연체 테이블이 또 별도로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제 날짜 데이터 가지고 보면은 8월 2일 날 실패했을 때는 이제 연체 테이블에 왜냐면 그 상환 테이블은 이미 데이터가 실패로 쌓여 있겠죠. 그러고 이제 상환은 실패한 걸로 끝났고 개념이 이제 연체로 넘어가면서 연체 테이블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8월 2일 날 이 상환이 실패했으면은 연체 테이블의 상태는 페일로 쌓여 있고 타겟 데이트라고 있는 날짜를 다음 날로 저장을 해요. 왜냐면은 다음 날에 이제 연체 배치를 별도로 돌리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8월 2일 날은 실패했으니까 8월 3일 날 다시 이걸 한번 시도해봐라. 요걸 데이터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요게 그럼 아까랑 그 처음에 저희가 봤었던 상황처럼 8월 7일 뭐 이때까지 계속 실패를 한다고 가정해서 보면은 8월 6일까지 이제 실패한 거네요.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이제 인서트 되는 3일날 배치가 돌아서 했을 때 또 실패라면 한 로우가 더 쌓이고, 그리고 이 4일날 기준으로 배치를 돌렸을 때 실패하면 또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고, 그래서 지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느껴지시죠? 여기는 한 개의 상황권이 그러니까 상환과 연체가 한 테이블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근데 여기서 이제 불변 구조를 유지하면서 개념별로 이렇게 테이블을 쪼개버리면은 이런 식으로도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게 그렇다고 불변 구조가 된다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데이터 뭐 별도의 스토리지나 이런 데 동기화하거나 어떤 적재하는 측면에서는 업데이트가 없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되게 좋다. 뭐 이런 장점들은 있긴 한데, 단점으로 또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은 데이터 양이 많아지는 거죠. 가령 여기는 상환학원, 연체학원 로우가 한 개로 관리하는데, 여기서는 만약에 연체가 계속 많아진다 하면은 데이터가 계속 많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설계했을 때의 기준이 연체가 별로 없을 거라는 게 기준이었어요. 네, 요게 기준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연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일어날 일인가? 라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연체를 안 하지 않을까라는 가정을 놓고 만든 방식인 거거든요. 왜냐면 상환이 한 번에 성공하면은 애초에 로우는 하나밖에 안 쌓여요. 근데 상환이 실패했을 때 이 데이터가 직관적으로 그 n개가 쌓이는 방식으로 만들었었던 거라서, 이 구조를 적용하려는 그 서비스나 그 도메인의 특성,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이게 데이터 양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그런 것도 검토를 좀 하셔야 좋고, 네. 그러니까 대출 서비스, 유사 대출 서비스였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성실하게 납세할 거라는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물론 또 이 구조에서 단점은 연체가 많다는 가정에서 스캔 범위가 어쨌든 계속 올라간다는 거긴 하거든요. 물론 이 타겟 데이트 가지고 하긴 했지만, 가령 이 불변 구조에서 문제는 지금 그때 상환권이 예를 들어 8월 2일 날 상환권이 연체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지금은 상환 상태인지 이런 거를 체크를 할 때 연체 쪽 테이블을 다 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체 쪽 테이블에 이 스테이터스를 가져와야 되는 거죠. 여기 말로만 설명했는데, 상환 A건이 있으면은 A건이 현재 건의 현재 체납 상태는, 요걸 누가 물어본다 요걸 이제 API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요 기존 데이터 구조에서는 그냥 한 로우만 조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쨌든 스테이터스 가지고 우리가 물론 인덱스를 태우거나 이럴 수 있긴 하지만, 기본 테이블에서 이제 조회를 해야 되고, 이 연체 테이블도 조회를 해서 요 데이터가 이제 연체 이력이 있는지, 아니면 현재 상태는 상환이 완료된 건지, 아니면 아직도 연체 중인 건지, 이런 거 스캔 범위가 좀 많아진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약간 구현 측면에서 조금 변경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확실히 구현의 양이 조금 달라지긴 해요, 조회 쪽에서.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요거를 선택했던 거는 데이터적으로 좀 직관적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일어나는 게 항상 운영이나 할 때 복잡하긴 하거든요. 직관성이 떨어지는 건 확실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뭐 여러 가지 트레이드 오프를 기준으로 좀 제가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설계 방법들도 있다는 거를 좀 인포콘에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해서 한번 간단하게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만들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만들고 계신 서비스나 솔루션이나. 그래서 그런데 이런 구조를 좀 차용할 만한 것이 있는지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건 제가 설명은 했지만 모든 케이스에 무조건 뭐가 정답이다, 요거는 당연히 아니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